자, 이번 1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 이제 102페이지 하고 있죠. 자, 수요공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수요공급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유량과 절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량하고 절량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기출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유량과 절량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틀려요. 수요량의 변화는 자, 양이 들어갔고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들어가죠. 그럼 양이 들어가면 가격이고 양이 안 들어가면 가격 이외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균형입니다. 균형. 여기 한자 나오고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여기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이 이제 시험 문제가 배정이 많이 됩니다. 탄력성이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까지는 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한 세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102페이지 내용을 이제 보실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탄력성이라는 걸 배웠다면 탄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해서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때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그죠?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이 자, 뭐가 있을까? 자,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대체제예요. 그죠? 그래서 대체제라는 것이 대체제가 많을 수가 있고 대체제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많으면 탄력적이 되고, 자, 적으면 비탄력적이 되죠. 대체제에 따라 틀려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삼겹살집에서 이제 회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큰하게 또 취해서 소주를 많이 먹고 밥을 시켰습니다. 된장찌개에다. 그럼 이제 탄산음료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콜라 주세요. 그럼 마지막 콜라 없다 그래요. 그럼 사이다 달라고 하죠. 사이다 없대. 환타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오란시라든지, 그럼 이게 대체제가 많단 말이야. 그럼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수요자들은 갈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자, 콜라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양을 확 줄이죠. 갈 데가 많으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그럼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탄력적은 유리하다는 얘기죠. 유리하다.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근데 쌀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대체제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양을 못 줄이죠. 그죠? 조금밖에. 비탄력적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불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 돼요. 그럼 대체제에 따라서 틀어집니다. 그럼 대체제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지만 대체제가 많아져서 탄력적이 되죠. 용이해야지만 대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부동산은 어때요? 대체제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용도별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자, 주거용하고 상업용 중에서는 상공업용 중에서는 자, 우리가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습니다. 이동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이사 간다. 하루에 포장해서 하면 돼요. 이동이 용이하나. 자, 주거용, 상업용. 자, 우리가 상공업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학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 학원에서 삼겹살집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 주거용이고.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장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장기가 어떻습니까? 장기가 단기보다 시간을 더 많이 주니까 더 우리가 대체제가 많이 유입되죠.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다.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자, 이 102페이지 가시면은 대체제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관계가 있는 제화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탄력적이고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해지면 탄력적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죠. 대체제 유입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건 대체제와 관련이 없는데, 자, 일단 우리 부동산은 고가입니다. 여기 갖고 계시는 이제 볼펜이나 지우개는 저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우개가 100원에서 10%, 10원이 올라갔다 그래서 안 줄이거든요. 그래서 저가는 굉장히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고가는 어때요?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약간 10%만 가격 상승해도 우리 확 줄입니다. 그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고가가 더 변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이 필수품하고 사치품은 잘 출제가 되진 않는데, 자, 사치품하고 필수품을 봤을 때, 사치품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필수품은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치품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확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치품을 투기제로 본다면, 우리가 필수품은 생활 필수품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저번 시간에 6번 했었어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을 합치죠. 근데 그것이 가격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보다 수평 쪽으로 양을 합쳐서 더 탄력적이고 기울기가 반만하다. 예전에 했었고요, 6번. 그 다음에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가 비틀어적인 경우라도 부동산의 종류별로 본다면, 자, 세분화할수록 동질적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 일반 재화를 봤을 때, 자, 음식도, 자, 우리가 밥하고 음료수가 있어요. 그럼 음료수도 어떨까? 음료수도 봤을 때, 자, 음료수도 이제 우리가 과일 주스하고 탄산음료가 있다면, 자, 탄산음료로 좀 세분화됩니다. 그럼 세분화될수록 그 재화가 동질화돼요. 그럼 동질화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동질화되다 보니까 그 자체로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탄산음료도 아까 콜라, 사이다, 환타 이렇게 많았잖아. 그죠? 그러면 세분화할수록 동질화되니까 대체재가 더 많아져요. 자, 이게 탄력적이라는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도 전국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인천하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울이 틀리단 말이야.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틀려. 그럼 강남에 대한 아파트를 봤을 때 또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뭐 몇 평 봤을 때 유사한 아파트로 이제 가죠. 그럼 점점 또 유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될수록 더 동질적이면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도 우리가 최근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거용보다는 이제 그 상공업용이 주거용보다 더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대체가 더 많다. 그래서 상공업용은 대체가 적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주거용은 밑에 단독 아파트, 콘도미니엄 많기 때문에 대체가 더 많죠. 대체가 많다는 주거용도 시험지에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고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의 총 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일수록 더 민감하니까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대체재입니다, 여러분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다음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103페이지로 가시면 양가로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자, 응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체재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대체재를 배웠다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럼 결정 요인에 따라서 대체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체재에 따라서 이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지금 아파트를 만듭니다. 아파트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고가 정책과 저가 정책에, 자, 우리가 마케팅의 포피믹스의 프라이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라이스 전략을 쓸 때 가격을 고가로 쓸 것이냐 저가로 쓸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탄력성에 대한 크기에 따라 틀린데, 자, 이거는 이제 염리 숙지하셔야 돼요. 탄력적이면 대체가 많고 비탄력적이면 대체가 적죠. 자,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자,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총수입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적과 관련해서 면적이 클수록 이제 기업의 수익이 큰데, 자, 들어보시면, 자, 세로축이 우리가 프라이스고 공급 수요 곡선에서, 자, 양이 퀀티티죠. 양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자, 500원짜리 빵을 만약에 슈퍼 가서 10개를 구입하셨어요. 그럼 기업의 총수입은 뭐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거든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된다. 500원 빵 10개니까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것이 이제 기업의 총수입, 그 슈퍼마켓의 수입이 되고 가게의 총 지출이 됩니다. 자, 이게 임대료 수입이라면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고, 임차인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죠. 임대료 지출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이 클수록 우리가 더 수입이 많이 오르겠죠. 근데 그것이, 자,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기업이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A 지역하고 B 지역이 대체재가 달라요. A 지역과 B 지역. 자, 그래서 달라서, 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가를 쓸지 저가를 쓸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재가 많아요. 유리하죠.
그럼 갈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갈 데가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죠. 넓어요. 그럼 넓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가격 올리면 안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지? 기업은 이제 총수입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탄력성을 봤을 때, 자,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의 총수입이 늘어나냐. 자, 기업은 총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쓸 거란 말입니다. 자, 가격을 올리면 안 사버려요. 근데 박리담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왕창 삽니다, 내 걸. 가격을 떨어뜨리는 저가 정책을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B 지역은 비타르 쪽이에요. 대체제가 거의 없죠.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 이 하나가 있는데 저쪽 외곽에 대체제가 있어요. 그 무조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분양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요거는 비타르 쪽이니까 수요자가 불리해요. 그럼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정책을 씁니다. 그럼 수입은 무조건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염리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단위 탄력적이라는 마지막 입설론 값이 1인 게 단위 탄력적인데, 자, 단위 탄력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가 Y, 여기가 X. Y축은 이제 가격이고, 여기는 이제 양이다. 자, 그럼 우리 직각삼각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면적이 이 면적이 같다면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이 면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입살론이 1이라는 단위 탄력적은 가격 올리든 내리든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고가 정책이냐 저가 정책이냐 이걸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탄력적은 저가, 비타르적은 고가인데, 자, 이게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야매를 제가 두 개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비타르적은 짝대기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가 정책을 써야 수입이 올라가죠. 저가 정책은 수입이 떨어지죠.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과 수입이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데, 자, 그게 어려우면 잠깐 이건 편법인데요. 자, 우리가 옷감 중에서 비단은 있죠. 비단은 고가입니다. 그죠? 그럼 비탄력은 고가, 탄력은 저가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이제 박스에 103페이지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탄력성일 때는 저가 정책, 가격을 하라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반대는 뭐 반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비타르 쪽일 때 가격 올려야 되죠. 가격 상승해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면적에 대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05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105페이지에 이제 그 임대료 상승할 때 전체 수입의 전체 변화 이 여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탄력성이다. 자, 1번.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 전체 수입이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감소하죠. 반대로 가니까. 저가 정책 써야 되는데. 자, 이보다 작다? 비타르 쪽이다. 그러면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하면 증가합니다. 고가 정책을 써야 되죠. 탄력성일 때 전체 수입은 임대료와 관계없이 불변이에요. 탄력성이 제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 비타르 쪽이기 때문에 완전 불리하단 말이야. 그럼 임대료 상승한 만큼 전체 수입 비례해서 증가해요. 똑같이. 그 다음에 탄력성이다. 탄력성이 이제 무한대다. 그럼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상승해도 전혀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안 사버려. 전체 수입은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고가 정책, 저가 정책은 고가는 비단은 고가,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고가, 저가 정책은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고가, 저가. 그래서 탄력성은 저가, 비탄력은 고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어떻습니까? 이 마케팅에서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탄력성에서 중요한 게 이제 얘네들이에요. 105페이지로 가시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계산까지 다 풀 수는 없어.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도 나오고 요약집도 나오죠. 요약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가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봅니다. 소득이 자극이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본다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자극이고 얘가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밑에 보시면 소득 변동, 소득에 대한 변동율도 되고 변화율 이렇게도 됩니다. 변화율이 이제 퍼센트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정상제, 열등제 이런 걸 배우셨어요, 앞쪽에서. 자,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나면, 자, 양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럼 우리가 값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입셀론이 플러스. 자, 탄력성이 0보다 크니까. 자, 얘는 0이 기준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가격 트러스는 1위 기준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내 레벨의 이것들이 중고품 같은 거죠. 신차는 무조건 뭐 정상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상제로 봐야 돼, 플러스는. 근데 중고품 같은 거는 잘 안 사죠. 소득이 높아지면. 반대로 이제 요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 입셀론이 마이너스는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자, 소득이 높아졌는데 전혀 불변인 게 있어요. 자, 이건 입셀론 값이 제로인 중간제입니다. 중간제. 중간제도 맞고 이제 중립제라고도 하는데, 자, 소득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금이나 많이 먹자. 그렇진 않죠. 소금과 완자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자, 넘기시면 이제 박스 갈게요. 자,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는 우리가 플러스, 그죠? 열등제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중립제는 제로인데 중립제는 안 적혀져 있죠. 중간제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자,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와의 가격 변화죠. 다른 제와. 그래서 이제 그 제와가 자, 밑에 위에가 X제가 있고 밑에가 Y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른 제와가 다른 제와, 해당 제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제와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해당 요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0과 기준인데요. 얘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라는 걸 앞쪽에서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그럼 아파트 줄이고 빌라사. 빌라를 늘렸어. 빌라의 수요량을. 그럼 빌라를 늘렸다는 것은 우리가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대체제거든. 그럼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대체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하고 설탕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줄여요. 설탕도 줄였어. 자, 이거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보완제가 되겠죠.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소금과 설탕은 커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커피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소금에 대한 수요량은 불변이죠. 소금에 대한 건 불변이다. 수요량은. 그래서 요거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입셀론이 제로인 게 독립제예요. 독립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안 했죠. 그래서 얘는 밑에 박스 보시면은 대체제는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이 양이니까 플러스고 보완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공급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밑에 있고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이에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제 탄력성에 대한 것이 우리가 5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수요나 그래서 완전히 서 있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셀론 값이 제로인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죠. 완전히 누워 있다면 자, 요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무한대입니다. 그 양이 벽을 뚫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이어서 완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입셀론 값이 무한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럼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준이라는 자체는 자,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원점을 지나는 게 기준이에요. 여기에 딱. 그러면 90도에서 딱 45도 각도죠. 그럼 요거는 가격 변화와 가격이 변화한 거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거든요. 이게 입셀론이 1인 기준이 됩니다. 단위 탄력적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판단해서 시험장 나옵니다. 단기 장기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격과 양, 그래서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하나는 가파르고요. S1이라고 한다면 S2, S3라고 한다면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같죠.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그럼 얘는 요만큼밖에 못 늘어나요. 그럼 비탄력적이 되고 얘는 더 늘어나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은 얘도 공급에 대한 그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단위 측정 기간으로 봤을 때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를 했어서 9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93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나오잖아요. 우리가 단기, 장기. 그래서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밑에 우리가 나와요. 그럼 단기, 장기를 봤을 때 단기와 장기다. 단기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반응을 못하죠. 경사도가 가파르고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너무 짧게 주면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줘야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용도 전환할 때, 농지가 택지로 바뀔 때 용도 전환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면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또 용도 전환을 용이하게 해야 되면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93페이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단기는 급경사입니다. 비탄력적이면서 생산 요소 사용이 제한돼 있어요. 단기는 추가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 이 핀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봐. 그럼 한 달 안에 이거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이 마이크에 대한 걸 수입해야 되고, 부품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용을 창출 또 하려면 또 인원을 뽑아야 돼요. 그게 너무 짧단 말이야. 근데 너 3년 안에 만들어? 그럼 충분하죠. 공장 만들고 이것도 수입할 수 있고 부품, 그다음에 사람들 뽑을 수 있어. 그러면은 생산 요소 사용이 이제 제한이 없이 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단기는 공적 규제, 용도 전환이 곤란하고 단기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만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이 왜곡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요. 그래서 이 파트 끝나고 이제 경기 변동 시장 파트로 간다면 단기에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장기는 어떻게 돼요? 완경사 탄력적이며 용도가 다양하면서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 제한이 완화가 되고 공적 규제가 완화되죠. 용도 전환이 용이해. 공유선 매립과 택지를 개발하고 토지용 집약도가 또 건물을 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공급이 더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장기는 수급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요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라는 것은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는 10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단위 기간이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고, 우리가 단위 시간, 단위 측정, 이건 뭐 생산에 소요되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너 1년 안에 만들어, 이렇게 시간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 급경사고 장기는 더 탄력적 완경사다. 그래서 공급이 더 확대됩니다. 장기에. 그럼 장기는 가용자원 사용 가능성이 풍부하고 용도 전환 용이하고 공적 규제가 완화되고 간접 공유수면 매립한다 그랬죠. 앞쪽에서 배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뭐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애매하냐면, 자, 이건 그냥 단기, 장기 나왔을 때는 단기가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자, 그럼 어떤 거냐? 아까 요거는 한 재화를 봤을 때, 이걸 만들 때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너 10년 안에, 1년 안에 만들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 자, 아파트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빨리 못 만듭니다. 하루 안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옷은 하루면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고, 얘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짧을수록 낫다는 얘기예요.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생산기간, 제조기간이 길수록 옷은 더 비탄력적입니다. 아파트는. 근데 우리가, 그럼 아파트는 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길수록. 공급 제한되고 가용자원 획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이제 7번입니다. 그렇다면은 7번에 가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규주택과 우리가 7번에 보시면은 신규주택 공급과 중고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신규주택은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만들려면 토지도 확보해도 토지 확보가 어렵단 말이야. 건축 인허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중고주택은 지어놨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신규는 오히려 비탄력적이고 생산의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중고는 짧으니까 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세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신규는 비탄력, 중고는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신규주택은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토지 확보가 돼야 돼요. 도시 지역에. 토지 확보가 어려워.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조금만 개조선하면 되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거 위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더 좋단 말이야.
더 많이 늘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더 좋고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공급이 많이 되고 좋으면 탄력적이잖아요. 안 좋으면 비탄력적. 그러면 생산에 기술 수준이 향상이 돼? 좋아. 그럼 공급이 확대되겠죠. 생산물의 성격, 부패식거나 신도도가 중시돼서 부패하기 쉬워. 이거 막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짜증나네. 그럼 비탄력적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가 법적 규제가 강해. 나 공급하기 힘들어. 어려워. 어지러워. 비탄력적이죠. 힘들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급격히 상승해. 시멘트값, 자재값이. 나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비탄력적이 되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8번에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서 가격이 덜 오를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프를 이제 제가 그려놨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집에 더 강하게 갈 텐데, 가격하고 양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를 한다. 공급에 따라 틀리단 말이야.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가격은 급상승하죠. 그래서 가격은 더 상승해요. 가격이 폭이 큽니다. 왜?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거죠. 왜?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비탄력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탄력적으로 갔을 때는 비탄력적 갔을 때는 더 오르는데, 탄력적으로 갔을 때는 공급이 쉬워져. 그럼 점점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 그럼 어떻습니까? 조절이 되니까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은 덜 상승하겠죠. 가격이 좀 덜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양도 나오지만 양은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요약집에서 해드리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단기죠. 공급이 어려워. 그럼 가격은 더 상승하죠. 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탄력적이다. 그럼 덜이죠.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가 등산을 하실 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등산이 더 힘들잖아요. 비탄력은 더, 비탈기는 더, 탄력은 덜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고 나중에 가서 정리해드리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셔서 이제 다음 시간은 지금 10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11강은 110페이지에 가시는 경기 변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시험 문제는 나오는 데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유랑 저랑 잡으세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으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자, 균형 가격에 대해서 균형이라는 게 있고 균형 가격에 대한 이동을 하죠. 요거 이제 배우시고, 탄력성이라는 것은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자는 탄력적이고 적으면 비탄력적. 근데 공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 장기 나오면 장기가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생산의 소진 기간이 오히려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신규택은 비탄력적이고 중구택은 탄력적이다. 그래서 다른 거는 기분이 좋으면 탈,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되면 탄력적. 우리가 용도 전환하는 용이 좋아, 탄력적.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 어려워, 비탄력적.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도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소도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나중에 제가 또 심화 유학집 때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론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격은 우리가 이 상대편의 탄력적에 따라 틀려지는데, 비탄력적은 공급이 어려워. 그럼 가격이 급상승해. 그럼 비탄력적은 가격은 더, 비탈기는 더 올라가고, 탄력적은 조금 어떻게 덜 힘들어.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건 조절이 되니까 가격은 덜 상승한다. 이렇게 가시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럼 더와 덜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110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11강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